역시 저뭔 얘긴데. 나 어떡해. 신혼 초기 이야기 같아서. 신혼 초기. 근데 꾸준히 하는 게 건강에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게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고요. 맞아요. 네. 역시 암 치료라고 해서요. 뭐 암 수술 후에 시작하는 치료인가 했는데 암 수술 전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가 이 암 면역 통합 치료의 이 모든 단계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생소하다 보니까요. 이런 통합 면역 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데요. 잘못된 상식과 오해도 바로잡아보는 시간이죠.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극장. 저희 공개 클리닉 웰에서 사실 암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뤘잖아요. 뭐 위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췌장암, 대장암, 폐암, 간암 뭐 다양한 암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몰랐던 사실들도 많고요. 통합 면역 암 치료라는 건 또 새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쌓인 지식들이 이제 또 집대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아마 문제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생소한 거고 네. 이게 저는 시작하면서 예습하면서 보니까 네. 아까 질문도 그랬었는데 이 수술하고 나서보다는 수술 전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역의 개념이 뭘 예방하고 보호하고 대항한다 이런 개념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면역을 높이고 이런 치료나 그런 뭐 처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문제는 제가 뭐 원만하게 다 맞추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까는 뭐 예습도 안 하고 뭐 그냥 오셨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예습한 척을 또.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현명한 선택도 기다려 보면서. 네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문제 얼른 주시죠. 자, 나이가 든 사람은 암의 진행도 느리다. 나이가 많으면 암의 암의 진행도 느리다. 이건 알죠. O일까요? X일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암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잠도 잘 안 자죠. 네. 스트레스 받죠. 막 안 좋은 음식 먹죠. 이러다 보니까 나이랑 저는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면역력이 오히려 안 좋으면은 진행 상태가 더 빠르고 뭐 그렇겠죠. 예, 정답은 저도 X라고 생각하는데 저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민설 씨하고 네. 같은 X지만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암이 천천히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나이가 깊게 연세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70대라 하더라도 제가 주위에서 봤어요. 암을 알고 한 석 달 만에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그런데 20대인데도 암이다 수술이 힘들다고 하는 데는 막 3년, 4년, 5년 있다가 그렇게 운명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암은 나이에 따라서 빠르다 느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암의 종류나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은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꼭 건강이 안 좋지도 않고요. 나이가 그럼요. 젊다고 해서 건강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제 주변에 이미 젊은데도? 돌아올 없는 강을 건넌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래도 아유.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네 조금 그 암에 그 전이 되는 게 좀 느릴 것 같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고 나서 많이들 베개 이렇게 얼굴에 눌리잖아요. 그럼 잘 안 돌아온다고 얼굴이 그런 경우 없어요? 알죠. 이게 어렸을 때는 베개 자국이 그냥 없어지고 팽팽해지는데 그렇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오전에 아침밥을 먹었는데도 있고 지하철을 탔는데도 있고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드름 같은 거 짜도 새살이 잘 안 돋는다고요. 그러니까 암도 느리지. 생기면 얘네들이 느려가지고 전이가 늦게 돼서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교수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인 중에 지금 너무 가슴 아프게 이게 재발이 됐어요. 네. 나이 차이가 저랑 뭐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궁암에 걸렸다가 또 다시 이제 재발이 전이가 돼가지고 네. 재발을 했는데 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또 재발이 되고 왜 상태는 더 안 좋아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젊을수록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난다. 그러니까 암의 전이도 그만큼 빠른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나이가 그럼 있을수록 세포 분열도 더 느리게 일어나니까 전이도 느리고 진행 속도도 느리지 않을까. 끄덕이시네 원장님. 잠깐만 끝났습니다. 지금 왜 끄덕이시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표정으로 힌트 주시면 안 됩니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당연히 X죠. 왜라니 X지. 아니 이거 어디든 검색해 보면 아, 이게 나 참. 젊을수록 진입도가 빠르다고 이렇게 대화가 안 나오는데요. 되네.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다 틀린 우리 말씀이 코너에 없다고요. 여기 써 있어요. 네.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풀어본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고요. 어른들이만 하신 말씀 중에 네. 틀린 말도 요즘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 저도 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왜 젊은 사람들 중에 위암이 정말 빨리 뭐 3기, 4기로 갔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암 환자가 2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 200만 명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암의 특성이나 이 다양한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예후에 관련된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이도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암세포의 특성, 즉 암세포의 조직학 특성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아까 거잖아요. 예, 종류가 정확하게 다르다. 교수님 맞추셨는데 똑같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야, 아니, 우리가 점점 네. 젊은 사람이 그 암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 말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소아암 환자들은 대부분 완치됩니다. 그게 네. 그리고 갑상선 얘기하셨는데 네.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0%를 차지하는 유두암은 10년 생존율이 100%입니다. 반대로 역형성암은 1%가 있는데 4개월 만에 대부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럼 원장님 네. 나이가 어릴수록 전이도 빨리 되지만 치료도 그러면 빨리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암에 따라 다른 거. 네.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세포가 빠를수록 항암 치료도 잘 듣지만 또 재발도 빨리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느리고 빠른 것하고 관계없이 재발이 여부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그걸 종합해서 표현하는 것이 악성도입니다. 얘가 얼마나 독한 녀석이냐. 악성도. 예, 네. 세포의 특성, 특히 악성도에 따라서 네. 예후가 결정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희 씨가 오늘 OX 퀴즈의 악성도가 좀 높네. 상당히 악성도가 높아. 네, 그렇구나. 한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나이랑 좀 상관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아니네요. 맞아요. 젊었을 때부터 진짜 건강 관리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내주시죠. 네,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은 완치될 수 있다. 방선휘 원장님이신 방씨시네요. 제 이름이 비슷해서 방사선 방씨인가요? 문자를 한번 문제를 가져와 방씨는 봤는데 재명 씨는 룸 방씨라서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면 수술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식습관도 이거는, 바꾸는 네. 것 같고 치료법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이건 완치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건 드네요. 저희를 너무 쉽게 보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거는 그냥 네, 아니죠. 이건 아닌 아니, 것 수정 씨가 발끈할 정도면 난이도에 좀 문제가 있네요.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잠깐만. 또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이 완치될 수 허를 또 있다. 찾으시는가요? 완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근데 기억을 싹 더듬어 보면요. 저희가 옛날에 그 이름도 생소한 두경부암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두경부암이 이렇게 머리에 생긴 암인데 여긴 머리를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사선 치료만으로 웬만하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이 네. O예요. 왜 O냐면은 그냥 찬희 튀고 씨가 싶어서. 아니 튀고 싶어서 찬희 씨가 그런 거 X이기 아닙니까? 때문에 저는 O예요. 나랑 무조건 반대로. 나 반대야.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모든 암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가 된다, 완치가 된다고 하면 X예요. 근데 암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는 방사선만으로도 치료되는 암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통합 면역 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잠깐 이쪽에서 나오셨나요? 아니 근데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네. 문제를 뜯어보면은 아마 치료가 되거나 완치가 되는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 치료가 되는 암도 있다 했으면 저도 오를 들었을 건데. 그렇죠. 암은 방사선 있다. 치료만으로 네.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기 하면은 때문에. 그치. X죠. 네. 지금 치료법도 너무 다양해지고. 맞아. 약물 지금 있죠, 그럼. 수술 있죠, 뭐 그럼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희가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지만 이 지식이 딸려가지고 네, 입으로 얘기할 수는 맞아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네, 네. 신약도 개발되고 있고 그럼요. 방사선만으로는 잠깐. 아니다. 이 자리에서 오간 지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잠깐. 저를 너무 얕보셨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다시 편집하고 저도 아니, 교수님 영어하세요. 낙장 불입입니다. 온 것 같은데. 원장님 올 X 가서, 정답은 네. X 맞죠? 정답은
O입니다. 왜요? 잠깐만 이거 반전이다. 잠깐만요. 오라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만으로 모든 암이 완치되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인류가 태어나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모든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암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문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는 암이 있다.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제 출제 의도인데 보통 제가 임상하다 보면 완치를 하려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 환자들도 수술해달라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수술하려고 병원을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런 문제를 내봤는데 수술이 초기암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병이나 림프종이나 생식선암 같은 경우는 그냥 항암 치료만 하면 완치됩니다. 거의 90% 이상에서 완치가 됩니다. 근데 기술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 안 해서 난 완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7가지 암, 아까 얘기했던 두경부암, 뭐 성대암, 그리고 폐암 일부, 간암 일부,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항문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보다도 더 효과가 좋거나 수술만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방사선 치료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방사선 치료가 그렇습니다. 주요할 때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 분들이 뭔가 암은 엄청 큰 병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크게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러니까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수정 씨.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오해. 그렇군요. 앞으로 나를 따라하면 돼요. 네. 찬희 씨 따라가지 마. 아니 근데 오늘 배웠어요. 무조건 수술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네. 걸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네, 배운 네,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암하면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고 입원을 해야 하고 좀 그런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수술 말고도 요즘은 참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한 문제만 남겨놓고 있네요. 문제 주시죠. 네, 적극적인 증상 관리가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뭐 안 됩니다. 뭐 적극적인 관리를 해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하는 아니에요? 진짜 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너무 악동인데. 근데 이게 다시 문제를 낼게요. 예전에는 그 증상 관리를 하면 보통 최선의 뭐 지지요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환자를 편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 관리라는 건요. 그러면 네. 새로운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는 건가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기존의 치료를 하면서 그걸 보태는 경우가 있고 체력이 안 되면 이거를 빼고 기존의 수술 항암을 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전에 믿어지는 것은 어떤 증상 관리만 했을 때 이것이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었고 그게 증상을 아니라 뭐 악화 정도만 천천히 악화시키는 거지 뭐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원래 증상 관리에 대한 그쵸. 생각이었나 질병의 봐요.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관념인데 네. 과연 생존기간 연장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뭐 어쨌든 이건 좀 어렵다. X. 오죠. 오늘 되죠. 왜 안 됩니까? 아니, 오늘 문제가 가장 길게 내셨어요. 이때까지 문제 내는데 약 한 3분 30초가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암 환자들의 암에 관한 증상 관리를 하잖아요. 한다고 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상식. 생존 기간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교수님, 우리 아니지. 상식 중에 상식. 잘못된 대문학 작품 중에 그거 모르세요? 마지막 입새. 아. 그것도 증상 관리입니다. 그 벽에다가 마지막 입새를 딱 그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멘탈을 딱 다잡으면서 아직도 저 입새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증상 관리의 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논리적인데? 아니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민설 씨 평소 이미지하고 좀 다르네요. 그 마지막 입새를 이렇게 보고 희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끈을 놓지 않고 네. 그거는 우리가 심리나 정서 치료예요. 그것도 증상 증상 치료가 관리에 아니야.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심리 때문에 완치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놓치고 우리 계시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증후군 이런 말 왜 써요? 아니야. 여러분이 놓치는 건 원장님이 아까 이 우리한테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중에 있어요. 맞아요. 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증상만 완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조금 환자들이 덜 힘들게 도와주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덜 힘들게는 도와줄지언정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과는 큰 그래도 관련이 사람이 없다. 기분이 좋으면 네. 하루 살 거 이틀 더 살고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세요. 암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좀 나서 보세요. 교수님 잠깐만, 나서 보세요. 잠깐만. 암이 걸린 이유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수정 씨.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맞아. 아니, 아니, 스트레스를 수정 씨. 없애고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때문에 지금- 아 스트레스 받아. 아니, 지금 네. 이거는 맞아. 솔직히 저도 원장님이 거의 답을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엑스. 했는데 이렇게 갈릴 줄이야.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 스트레스 받네요. 정답은요? 찬희 씨. 예, 정답은 O입니다. 그럼요. 그- 네. 증상 관리만 우리가- 아직 입새가 떨어지지 않았어. 증상 관리의 시초가 마지막 입새다. 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마지막 입사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적극적인 투병 의지와 희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이나 투병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입새가 출발이긴 한데 사실은 이 답은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데 모든 암 치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라. 그리고 생존 기간을 늘려라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둘 사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면 증상은 편해진다. 그리고 생존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0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이라고 해서 교과서 같은 논문에서 증상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오래 살아버렸어요. 폐암 환자, 사기 폐암에서 심지어 항암을 좀 지연정 적극적인 지지요법을 했더니 생존권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의 되게 질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삶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고 오히려 몇 개월 더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학계도 좀 혼돈이 빠져서 그 이후에 후속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단순히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를 적절히 써서 잠을 잘 자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복합적으로 몸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통합 면역 암 치료가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러한 적극적인 면역 관리나 증상 관리가 삶의 질도 높이고 생존 기간 연장에도 도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O가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통합 면역 암 치료 엘리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입사할까요? 뉴 잉글랜드 네. 메디슨 저널에 나와 있어요. 찬희 씨와 같은 답을 들지 말라라고. 아, 나 실수했어 정말. 정말 나 실수했어. 진짜 정답인 줄 알았죠. 정말. 어쩐지 그 잉글리시가 토익을 제가 좀 잘 봤거든요. 도움 된 거지. 자, 오늘 퀴즈 대결 재미있게 맞춰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통합 면역 암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생소하게 모르던 분야가 그렇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 정신력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네요. 원장님 그럼 한방 치료하면은 우리가 한방은 침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침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침이 무섭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침 싫어하시잖아요. 암 치료 하시거든요. 찌르는 거. 겁쟁이. 암 치료에도 이 침이 사용되거나 효과가 있습니까? 예, 침 치료는 정말 요새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학문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 치료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또 암 환자들이 약물을 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간에 대한 부담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되고 있고 제가 미국에 MD 앤더슨 가봤을 때 침 치료 대기가 몇 개월씩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으로 가야겠다. 웃으셨어.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우리가 토하고 메스꺼 올 때, 변비 설사 올 때, 장마비 오고 어떤 장에 대한 기능 저하가 올 때, 혹은 손발이 저릴 때, 또 방사선 치료하고 입이 안 벌어지거나 입이 많이 건조할 때 다양한 현상에서 침 치료가 효과를 내고 있고 특히나 임신하고 나서 메스꺼 올 때나 항암하고 메스꺼 올 때 침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또 근거도 굉장히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밴드처럼 제품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암 자체를 줄이는 그런 침 치료 연구도 시행되고 있고 일부 연구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암 치료 중에 이 침 치료가 특히나 효과가 좀 즉각적이라는 게요. 그럼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푹 바로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침 치료는 두 가지인데 암 치료나 암 자체의 증상을 줄여주는 증상 치료로서의 침 치료가 있습니다. 그건 즉각적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암이 성장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락과 경혈을 선택해서 암이 불편한 환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기적인 침치료가 있습니다. 혀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또 이제 즉각적이라는 개념은 침치료 금기증 중에 하나 있는 게 척추에 뼈전이가 되어서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들은 침을 맞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을 맞으면 어깨와 배에 있는 근육 긴장이 싹 풀어지면서 붕괴되면서 하지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척추뼈가 약할 때는 침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침을 맞으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금기증으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수술하고 장 운동이 안 되고 마비가 있는 분들은 침 몇 번 맞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가스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부산대학교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신경 내분비 면역의 네트워크를 조절하는 신호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시도들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 한방 암 치료가 점점 각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네. 와, 그러면 이 항암 효과를 높여주고 거기다가 항암을 통해서 생기는 그 부작용을 낮춰준다는 게 암 환자분들에게는 진짜 이상적인 치료일 텐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항암제와 방사선이 암을 깨부시고 없애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 파편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암으로 인지하고 제거하고 기억하는 것들은 우리 면역 감시 체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암을 제거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감시 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암 치료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항암과 방사선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암 주의 온도를 43도까지 올려주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라면은 이게 좀 온도를 높인다는 건데, 항암을 하는데 이 온도를 높이는 좀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 봐요? 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방암, 폐암, 뭐 대장암과 같은 덩어리가 있는 암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혈액암에는 적용이 좀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 왜 고주파가 암을 줄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암은 증식과 분화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에는 이온화되어 있는 분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이온 있지 않습니까? 이온 음료처럼.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암 주변에 전류가 많이 가게 되고 온도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상세포보다 데워지기도 하고 또 정상세포는 동맥과 정맥이 가면서 그 데워져 있는 세포를 식혀줄 수 있습니다. 약간 자동차에 라디에이터 같은 역할이 있는데 암세포는 혈관이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열이 높아지더라도 열을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높아지고 고여있기 때문에 열 자체만으로 세포의 괴사를 유발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폐암 환자분인데 폐암 부위에다가 고주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항암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암이 진행되었지만 고주파했던 부위만은 또 줄어든 상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열 자체가 암을 줄였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서는 항암 치료 효과 자체를 높인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 뭐 그 조선시대 이럴 때 가면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이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산삼이잖아요. 산삼을 캐러 가자. 산삼을 캐러 가야 돼. 막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산삼이나 이런 약재가 쓰여질 것 같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것으로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거나 하나요? 네, 산삼은 특히나 그 안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중에 알지술이나 컴파운드 K가 탁월한 항암 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약화되어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 효과가? 네네. 실제로 암성 피로 같은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장기간 썼을 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개수가 한 4,000편 가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그 암을 담음이나 어열 혹은 적치라는 진가적치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한 2000년 정도 전부터 치료적 접근을 해오고 있고 최근 30년 동안에는 그것이 현대화되면서 전국의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항암단이나 이성환, 독삼단 같은 한방 항암제가 있기도 하고 항암 치료할 때 백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질 때 쓸 수 있는 생혈단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수술 항암 방사 다 끝나고 나서 피로라든가 체중 감소가 있을 때 뭐 십전대보탕이나 보중익기탕 같은 걸 쓰면서 그런 증상들을 현저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통제도 있지만 봉독 약침이라든가 수염 약침 같은 약침을 통해서 경혈 자리를 자극해서 통증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실제 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못 먹는 환자를 위해서 자악어, 우리가 태반 약침이나 혹은 산삼 약침 같은 걸 투여하면서 기력을 급속히 올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두 분 놀렸지만 10점 대보탕 먹고 있거든요. 아, 혼자 또 좋은 거 드시고 건강은 계시네. 제일 안 네. 좋아. 건강은 제일 안 좋아. 참 네. 아니, 건강 지키려고. 아니 근데 10점 예방하려고. 대보탕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뭐 보약 같은 거예요? 네, 십전대보탕에 대한 연구가 최근 경희대 쪽에서 국책 사업으로 있었는데 네. 암 환자들이 생존 기간도 늘리고 증상을 개선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워낙 그런 것들이 쌍화탕이나 네. 십전대보탕들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 실험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점으로 그래요? 나왔습니다. 열심히 먹어야겠네. 갑자기 10전대 보탕이 먹고 싶네요. 우리 한번 맞추러 가요 여기. 건강은 예방입니다. 맞아요. 네네. 참 이런 협진 덕분에도요 이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 또 생존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겠죠. 오늘 진료일기에서 만나볼 주인공도요 5년 전 1년도 채 못 산다는 이 폐암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건강히 잘 이겨내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진료일기의 주인공 이성우 씨입니다. 5년 전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폐암이면 생존율이 나쁜 편이죠. 네, 생존율이 좋지 않은 데다 발견 당시 이미 폐암 3기였습니다. 하지만 상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셨던 분입니다. 이 대수술 운동도 하면서 또 이런 한방병원 쪽으로 치료도 받고 양한방과 이게 협진해가 치료도 받고 모든 게 이게 다 조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식도랑 큰 혈관 주변에 암세포가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했고요. 생존 기간도 1년도 채 안 된다는 선고까지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수술도 안 되고 병원에서 이제 약도 뭐 항암제도 저는 항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약도 또 항암제도 뭐 더 이상 안 된다 항암도 안 된다 했을 때 그냥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뭐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면 병원을 찾아오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황당했었죠. 황당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기댈 데가 없고 이럴 때 이제 요 한방병원이라는 곳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무작정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하고 뭐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맡겼죠. 이게 맡기고. 이야, 그런데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얼마나 상심하셨을까요? 지금은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요새 좀 운동을 하셔서 그런가 맥도 되게 안정돼 있고 전에는 되게 좀 긴장돼 있는 그런 현맥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되게 부드러운 그런 좋은 맥으로 바뀌었네요. 자, 네. 전추혈에 약침 놔드릴게요. 이게 약침인가 봐요. 네, 지금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암세포를 억제하는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나 호르몬계가 뜸도 뜨고 약침이나 침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항암 부작용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을 받고 난 게 방사선 식도염이 심했는데 물 한 모금 마시도 따가웠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 꼭 여기서 처음 입원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그 통증하고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도 좋아서 그래서 살도 붙고 그래 이제 후유증 같은 게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5년 동안 암이 진행되거나 전이가 없는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흔히 얘기하는 완치 판정인 거죠? 이번에는 또 어떤 치료 받으시는 건가요? 예, 암 환자들은 보통 체온이 낮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낮은 온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고주파를 이용해 열을 전달해줘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이제 면역약제 같은 걸 쓰고 나니까 몸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충전이 되다 보니까 몸 힘이 많이 생기고 근력도 좋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몸이 살살 변화가 오더라고요. 통합 면역암 치료를 통해 희망을 찾은 이성우 씨.
관해 판정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근데 얼굴 혈색이 너무 좋으세요. 그죠? 근데 건강한 분 같아요. 저도 이 암 환자분들이면은 다 좀 헬쓱하고 네. 말랐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약간 통통하시기도 하고 살도 많이 오르시고 좀 상태 좋아지신 거죠? 네네. 그 제가 처음 기억하던 게 2015년 8월에 진단받고 저한테 오셨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3월 기준으로 이제 5년 반이 경과했습니다. 5년 완치 판정 받고 나서는 지금 이제 다시 직업 활동을 시작하시고 이제 사회로 복귀하시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와, 그야말로 너무 새로운 다행이다. 삶을 사실 아니,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을 환자분 영상을 보고 나니까 지금 원장님이 주변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후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치료해서 좋아졌다 이러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엑스선 사진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 두 사진이 본인 사진 맞죠? 네. 야,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그 CT 사진인데 논문으로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올해 3월에 이번 달에 출판이 이럴 됐습니다. 때 박수 한번 되신 거네요. 네. 와, 대단하다. 진짜 이런 통합 면역 암 치료가요. 이렇게 생존율도 높여주지만 재발이라든지 전이 같은 한 번 암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걸 막아주는데도 효과가 좀 큰가 봐요. 연구에 따르면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5년이 경과해서 이렇게 완치될 때까지 환자분들은 대부분 5개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기력이 없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저리고 뭐 침이 안 나온다든지 한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5년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 체중도 안 좋고 이렇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증상들을 빨리 제거하고 걷어내고 면역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5년을 버틴다면 당연히 전이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암만 하는 그룹이랑 항암과 면역치료 같이 하는 그룹이랑 했을 때 통합치료 했던 그룹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재발률이 낮다는 보고는 뭐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걸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갑상선암 환자 10년 생존율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상대 생존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101%. 그 말이 뭐냐면 암 환자가 일반인보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꾸준히 관리하니까요. 100%라는 게 암 환자기 네. 때문에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마시고 운동을 운동을 하고 하고. 식단 관리를 와.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과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갑상선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101%, 뭐 102%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그런 체계적인 면역 관리가 일반인의 암 예방도 낮출 수가 있고 암 환자들이 재발률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뭐 면역 치료 이런 거잖아요. 통합 면역 치료가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만능 치료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환자들의 특성도 있을 건데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있습니까? 네, 통합 면역암 치료는 그 출발이 수술, 항암,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치료의 관점 자체가 환자 중심의 전인적인 접근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소한 부작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침 치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빈도가 200만 건의 침 치료를 분석해 봤을 때 저용량 아스피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고 뭐 약간 멍이 든다든지 약간 따끔하게 아프다든지 그 정도가 부작용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이 치료를 받으면서 뭐 이제 오후에 안 피곤해요. 오후만 되면 낮잠을 안 자도 됩니다. 그리고 저보고 계속 피부가 하얘졌대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체감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나서서 계속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완치되고 나서도 지금 3년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왠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 백혈구가 거의 없거나 혈소판이 없거나 혹은 몸 상태가 너무 약할 때는 이러한 치료조차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부작용은 아닌데 이렇게 좀 뭐 치료를 하든지 하면은 가족들한테 이 부작용은 아닌데 후유증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좀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비용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까? 네, 비용 부담이 맞아, 이것도 좀 사실 궁금했어요. 그 밥도 막 미국에- 비쌀 것 예. 같고 치료도 비쌀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막 그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를 하다가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독성이 뭐다 하고 할 때 재정 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용 무시 못하죠.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암 치료 비용이 나옵니다. 뭐 2억, 3억, 5억, 10억, 40억 이 정도의 어떻게 치료해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증 등록이 되면 급여 치료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5%. 1,000만 원이 나오면 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급여 치료는 다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비급여 치료 부분은 가지고 계신 실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시거나 뭐 또 암 입원 일당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잘 보셔가지고 비용적 독성을 최대한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급여 진료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증상 개선해서 항암 부작용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5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현실적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암 맞아요. 환자분들한테 제일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 원장님께서는 막 이렇게 한우분들이랑 암 환자분들 치료받는 분들 선고를 받으시면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선생님을 막 이렇게 신뢰를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실 건데 평소 그런 환자분 한우분들한테 전하고 오시자 하는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암 치료 수준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암 치료 현장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빨리 높은 수준의 암 치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가 독일 가서도 실망했었고 스위스 가서 실망도 했었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뭐 임상 실험 말고는 크게 나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부작용이 별로 없는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있고 또 독한 항암제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통합 면역 암 치료를 해서 충분히 경감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임상 실험이 많이 풀려서 치료 선택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시고 우리나라 암 치료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암 치료할 때 좋은 병원 가야 되고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10세처럼 환자분의 어떤 적극적인 치료 자세와 뚝심, 치료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 치료를 할 때 치료만 할 게 아니라 환자분이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고 치료 반응이 좋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전적으로 병원에만 기대지 마시고 스스로의 체력 관리나 면역 관리 하시는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보다는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렇게 한의사 방선희 원장님과 이 통합 면역 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암 치료에서 면역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네, 면역이 약해서 암이 생겼고 암이나 암 치료 때문에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암 예방이나 치료나 전이 재발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면역력을 관리하는 게요. 사실 요즘 이 코로나 시국이 된 지도 뭐 1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항상 느끼잖아요. 야, 면역력 참 중요하구나 하지만 또 이런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를 다시금 좀 느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로 상품도 챙기고 또 건강도 챙기는 시간이죠.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수정 씨가 오늘 퀴즈 내주실까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몸 안에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같은 항원이 침입해도 더 이상 이제 두 번 다시 이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을 바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저기 1번 있나요? 항력, 2번 체력, 3번 면역.
입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학력도 좀 중요한가요? 뭐 그까이 거 뭐. 저를 난 쳐다보시는데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우 정말 정답은 항상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맨 그럼요. 마지막에 있어요. 네. 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또 생각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연, 또 금주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는 긍정적인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주중에 쌓였던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고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요 다음 주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